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 녹화하는 이 시간은 26 년이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5 년과 26년 좀 차이 많이 느끼시나요? 제가 막 뾰족하게 뭐 점쟁이처럼 막 찝어내진 않지만 26 년도는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무료 강의도 진행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녹화도 할 때 계속해서 꾸준히 전달드리는 게 있어요. "26 년도는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드려요. 우리가 공부를 안 했나 할 수는 있지만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미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있어서 영유아를 돌보는 우리들의 직업을 가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공부를 안일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정된 표준교육 과정과 그다음에 관련된 컨설팅, 전 컨설터너 자격 과정에도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미 컨설팅 하러 오는 외부에 혹은 보육진흥원이나 혹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미 '이 선생님들이 이 정도 수준은 알고 있겠지.'라고 가늠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인제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죠. 원장님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어? 아직 이건 50% 밖에 준비가 안 됐는데.'라는 걸 저는 되게 직감적으로 알 수는 있긴 하거든요. 만나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많으니까. 근데 정책은 이미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 이미 개정된 표준교육과정 공부를 했을 거고 인제 이렇게 '앞서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정책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26 년도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려요. 그러면 "그 공부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요.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게 "제발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육일지 따로 놀이 중심 따로 관찰일지 따로 아니에요.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바라봐 주셔야 할 게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것과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건 다른 겁니다. 관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는 거죠, 보는 거. 이 보는 것이 방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지 캐치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또 이 아이 이 연령대는 이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발달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걸 알고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냥 막연히 '잘 놀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것은 선생님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6 년도 정말 '마음 먹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관찰 일지, 관찰과 기록하고 하는 공부 정말 열심히 하세요. 이미 보육 일지는 잘하세요. 교육 과정에 녹아내고 우리 반 애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즐기면서 노는 건 잘하는데 관찰일지는 잘 못하거든요. 그 부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힘들다 하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매달, 매달 좀 공부를 해 보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선생님의 안목이 높아질 겁니다. 보는 시야가 확 넓어질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전달 드린 짧은 영상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이것도 모든 것이 관찰일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영세! 놀이 중심 하는데 "영세가 어떻게 놀이 중심이 되죠?" 라고 선생님들이 고민하세요. 놀이 중심하면 애들이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영세가 같이 놀지도 않는데 영세반은요 어떻게 놀이 중심을 해야 되죠? 라는 고민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 사이트는요 선생님들이 좀 5개 영역 이제 24년 개정되고 나서 5개 영역 표준보육 과정이 좀 개정이 되었죠.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님이 매달 관찰 기록을 하고 그 관찰 기록을 한 거를 토대로 1 학기 총평, 2 학기 총평 이렇게 구간 검색만 하면 쉽게 1 학기 총평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특허받은 사이트이고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26 년도다 정말 관찰 기록하는 거 좀 어려움이 있다. 아이들 보는데 '나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 발달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꼭 사용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영세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들어가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표준 보육 과정에 있는 범주에 있는 내용을 우리 수준별로 나눈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불러서 정리를 하고 용어들을 조금 교정을 했어요. 좀 부정적인 용어는 뺐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서는요. 이제 우리 아이들 대표로서 생각에는 아이들의 발달에 미흡한 게 발달상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지 이 아이 발달을 단정지을 만큼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기는 너무 앞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요 영세를 보면요. 영세 0~1세 수준 있죠. 영세는 거의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일 거고 0~1세는 거의 6개월에서 돌 되는 그 시기를 0~1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자, 영세 아이들의 발달을 봅시다. 진짜 놀이 중심이 될 수 있는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으로 자극을 부분적으로 반응하고 일부 감각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해요. 여기 보면 자극의 반응이 일정하고요. 이제 주변 탐색을 시도하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손발 등을 자신의 신체를 보면서 탐색하고 각 부분의 움직임을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발가락도 이렇게 움직이고 못 움직이고. 움직임을 탐색을 하지만 각 부분의 명칭은 몰라요. 여기 보면 이제 제자리 신체 활동에서 뻗기, 누워서 하는 거죠. 신체 활동하고 제자리 신체 활동 조금 할 뿐이에요. 여기 신체 운동도 보면 아이들이 팔과 무릎을 기어 다니면서 균형을 잡고 활발히 탐색하고 혼자 일어서거나 자세를 취하기도 하죠. 신체 조절도 보면 조절해서 뒤집기 등 정도 신체 발달이 일어나는 거, 구멍 안에 물건 집어넣기 등 소근육을 시도하는데 아직 누웠다가 몸을 움직이고 여기도 보면 뭐 팔과 무릎, 배밀이를 이동 운동을 시도한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신체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알아야 할 거는 영세의 특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도한다라는 거는 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조금씩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겠죠. 하고 싶은 아이들이 조금씩 뭔가 하고 싶어서 안 하죠, 안 하죠. 이렇게 한다든지, 일어서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영세의 특징을 보면요. 태어나서 아직까지 무언가 아는 게 없어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가 와서 내가 울고 막 배고플 때 울고 응가했을 때 울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내가 반응을 보이면 누군가가 뛰어와서 내 반응에 답하고 '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을 "누구야, 누구야 일어났어?"라고 하면 '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일어난 행동이구나.' 또 옹알이도 옹알옹알옹알 그냥 재밌어서 옹알옹알 하는데 저 사람이 옹알옹알하고 따라서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이렇게 따라하면 이건 내가 옹알옹알할 때 다른 사람이 옹알옹알하고 대화를 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가는 단계예요. 영세는 그렇죠. 영세는 그렇죠. 이런 새로운 지식들을 진짜 하나하나,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들이에요. 지식이나 인지가 하나씩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비단 6개월 미만 아니라 6개월이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된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제목에서 "영세가 놀이 중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그냥 마냥 아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영세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 나가고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 계속 도식화하는 과정들은 옆에서 많은 케어가 필요해요. 이걸 만진다고 하면 아까 제가 반응했듯이 이걸 만지면 그냥 만지고 입에 들어서 쪽쪽 빠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입에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맛있는데 입에 먹으면 안 되는구나를 또 배우게 되는 거고. 또 이거는 밥 먹으라고 줬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도 안 돼. 이거 한 입, 한 입 먹어야 돼. 이건 내가 맛이 없는데 먹어야 되는 거구나 또 배우고.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쌓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놀이 중심이라고 해서 아이들만 놀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세반은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 일어날 수 있는 건
혹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협응해서 하나씩 하나씩 탐색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것, '이런 감각을 쪼금 느끼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 좀 안 되게 해야 되겠다. 이 신체 발달이 좀 일어나니까 인제 기기 시작하니까 요 정도 길 수 있게 좀 여기 앞에 물건을 좀 놔둬야 되겠다.' 하는 선생님의 1대1 주도적인 놀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영세는 그래서요. 놀이 중심이 불가능해요.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 나가고 하나하나 배우는 단계이고, 또 아이들이 요 뇌발달 변화를 한번 볼게요. 정말 연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쪼금씩 배우고 쪼금씩 배우고 쪼금씩 배워 나가는 거야. 여기 뇌에 관련된 요즘에 유튜브 굉장히 많잖아요. 이 스냅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이 연결식 인제 이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세포는 비슷한데 하나씩 하나씩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는 인제 요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지식, 또 하나의 새로움을 알게 되고 하나의 신뢰도가 쌓이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을 마냥 놀게만 두면은 놀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냥 입에 들어가고 밀고 누워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영세반은요, 선생님의 주도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이마다 쪼끔 개월수가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 반 아이는요 개월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커요." 하면 좀 더 높은 연령, 가장 높은 연령의 아이에 맞추세요. 그다음에 쪼끔 낮은 연령의 아이는 선생님이 좀 낮게 지원을 해 주시면 돼요. 한 명 한 명 개별적인 밀착 지원을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소 법정 비율은 1대 3 이죠. 1대 3이 3 개월에서 15 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 개월 아이에 좀 맞추시고, 연령이 좀 어린 아이는 쪼끔 잠을 더 많이 잔다든지 쪼끔 더 보육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아이와 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에게는 조금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연령, 우리 반 아이 3 명의 구성 중에 가장 높은 연령의 좀 교육의 활동을 좀 맞추시고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셔야 됩니다, 영세반은요. 놀이 중심, 놀이 중심이 중요하지 아동 중심이 중요하지 않은데 이 아이들이 아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보다 차곡차곡 하나씩 제대로 발달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주도적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12 개월 미만 아이들에게서요, 놀이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상호작용이에요. 영세반은 진짜 상호작용이 중요해요. 왜 상호작용이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이때부터요, '정말 여기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곳이구나.'를 영세 때 느껴요. 그래서 낮잠 잘 때도 좀 쓰다듬어 주고 좀 우리가 스킨십 많이 해 주고 안아 주고 그렇게 하죠. 그것과 더불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반응을 보일 때 울거나 "에." 하거나 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긍정적으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셔야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네. 여기는 좀 괜찮은 곳이네. 엄마만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들도 날 좋아하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야.'라고 느끼고 정서적으로 조금 충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 개월 미만은 보면 감각 운동기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영아반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상호작용 중요하죠. 그 상호작용 중에서 영아반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선생님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안정적이다. '여기는 이 사람은 나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만큼은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아이들이 반응을 보일 때, 울거나 웃거나 반응을 보일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킨십도 좀 자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가 하는 행동을 좀 긍정적으로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면 '저 사람이 보내는 신호가 좋은 신호이네.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이네.'라고 아이들이 안정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선생님 좀 공부가 되셔야 되고, 놀이 중심이라고 해서 정말 아이만 놀고 환경 구성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세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니까 좀 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좀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세라도 선생님이 신체 발달, 의사소통, 사회관계 영역이 어느 정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지는 엄청나게 매달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기록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26 년도에 좀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잘하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많아서 갭이 너무 커요. 한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가 최소 영세 반은 1대 3 이고 1대 2가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가장 큰 영향력은 선생님이에요.
부모님보다 기관에 있을 땐 선생님이에요. 오히려 선생님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지도를 저는 잘한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사로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발달에 대한 이론도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은데 발달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려면 엄청나게 방대하죠. 최소 이 연령대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표준보육 과정 범주만이라도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하는 것이 매달 매달 힘들다면 우리 아이들 관찰지는 이렇게 체크하는 것으로 선생님들이 체크가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달에 작성했던 것을 이번 달에 복사해서 불러와서 변화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총평은 아이들 개인적인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것만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공부가 많이 됩니다. 자, 26년도 좀 응원을 드리고요. 영세반 나 인제 맡을 건데 이렇게 교사 사정회 하고 원장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나 영세반 만들 것 같은데 영세반 놀이중심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영세 놀이중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을 좀 담아냈습니다.